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먼저 보실 종목이 지금 이제 덕성입니다. 덕성. 자, 이 덕성, 그 다음에 애니농률, 이걸 이제 매수했다고 하셨는데, 이 24,400원대 갖고 계세요. 24,400원. 그러니까 24,400원이면은 여기네요. 그러면 이거 떨어질 때 샀단 얘기예요. 그죠? 자, 이 덕성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윤석열 테마주긴 테마주인데 인맥 테마주입니다. 인맥. 그 다음에 또 이 애니농률도 소개를 하겠지만은 애니농률도 다 인맥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들 종목이 과거에는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라갈 때 이 주가가 이 바닥권에서 이제 이 3월 달부터 랠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때 가격이 거의 한 6,000원 정도 하던 주식이 3만 원 넘게 날아갑니다. 5배가 불과 한 달 만에 5배가 나와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5배를 갖다가 올려요. 3만 원까지. 대단한 실력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또 이제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슈가 국민의 힘으로 입당을 하게 되면서 일단 일단락이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경선이 들어가죠. 경선 들어가게 되니까 올라요. 경선 끝나서 확정이 딱 됐어요. 윤석열 후보로 확정이 딱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확정이 되면 기대감은 끝나요? 남아요? 기대감은 끝난다. 이제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번 기회에 아주 딱 기억해 둬야 될 게, 자, 이제 2022년 3월 달이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누군가가 이제 당선이 돼서 이분이 또 이제 5년 동안 뭐 별다른 일이 없다면 왜냐면 탄핵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꼬인 적이 있어요. 그죠? 이 대선주 패턴이. 근데 그런 게 없다면 그냥 무난하게 이제 5년이 지나간다면 2022년 1년, 2년, 3년, 4년, 5년 여기까지 해먹으면 7년 2027년 또 3월 달이 될지 뭐 하여튼 초가 되면 이때 대선이 또 한 번 또 있겠네요. 앞으로. 그죠? 5년 후니까. 그러면 대선주는 언제부터 움직일까요? 2026년. 자, 2026년이 되면 또 멋진 대선주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때부터 또 대선주들이 뭐 불을 뿜고 또 난리가 나요. 그럼 이때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처음에 움직이는 것은 인맥 관련주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정책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대통령 후보로 이든 사람들이 나 대통령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처음에 안 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나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대통령 해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부지기가 타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딱 됐을 때에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이 후보를 알았습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뭐 누구지? 뭐 이때 윤석열 후보가 뭐 얘기가 나와서도 잘 몰랐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자세한 얘기는 하긴 좀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름은 알렸지만 대통령 어떤 정치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 윤석열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2019년부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대통령이라는 뒤에 어떤 후보라는 것이 이제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도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하니까 정책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당연히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맥밖에는 없어요. 윤석열에 가까운 게 뭐야? 같은 파평윤 씨, 윤 씨 회사를 찾아봐. 윤 씨 회사를 찾았더니 웅진이라는 회사가 윤 씨 성을 같은 윤 씨네. 야, 엮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서울대 법대 나왔어. 야, 서울대 법대 나온 회사 대표나 사회이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래. 뭐 서울대 법대 같은 동문이래. 그래? 동문이니까 엮어.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인맥주예요. 그게 덕성하고 그게 애니능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맥주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못해요. 지금은 정치에 들어왔고 이제 이 각 정당의 또 이제 각 야당 여당 어떤 정당의 대표 주자가 됐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뭘 바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덕성은 아직 많이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반등이 살짝 나중에 덕성이 뭔 다른 이유 때문이라도 이렇게 올라갈지언정 빨리 얼마 안 떨어졌을 때 빨리 자르고 다른 정책주로 빨리 갈아타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나중에 이게 쭉 떨어져가지고 어휴 너무 손절이 커져가지고 손실도 못해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덕성은요 기회가 없어요. 차라리 기회가 있으려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떨어져. 그리고 5년 있다가 대통령이 또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5년 후에는 5년 동안 기다리실 거예요. 지금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을 때 빨리 자르고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다음에 애니능률 17,300원, 17,300원은 얘도 이제 여기네요. 자, 이것도 지금 볼 때 어제 샀네요. 오늘도 뚝 떨어졌어요. 내일 더 떨어질 거예요. 뭐 기술적인 반등이 양봉이 조금 뭐 1, 2%라도 올라오면은 그냥 빨리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으니까 물론 이것도 이 계좌로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한 10% 정도 찍혔을 거예요. 마이너스 10%인데 이 자르기가 어렵다? 10% 대선주 다른 정책주 잡으면요. 플러스 20%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0% 자르고 플러스 20% 먹으면은 플러스 10% 이익이잖아요. 그럼 다른 정책주를 잡으면 충분히 20%를 먹을 수 있는데 왜 이걸 들고 있을 생각을 해요? 빨리 자르고 정책주로 갈아타면은 20%를 더 먹어서 플러스 10%가 더 될 수 있는데 20%만 먹겠어요? 더 먹지. 정책주가 앞으로 얼마나 또 멋지게 또 상승을 할 건데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도 좋고 수익률에도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HMM입니다. 자, HMM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뭐 거의 계속 이제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갖고 있는 이제 매수 시점이라든지 이 비중이 이제 조금씩은 달라요. 이분은 36,500원에 갖고 계십니다. 36,500원이면은 여기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렇게 지지를 딱 받을 때 이런 데 사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사실 잘 샀다고 할 수 있어요. 잘 못 사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지할 부분들을 다 지지를 해주는 거를 보고 샀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투매가 나온 거예요. 예, 악재가 터지면서 빵 하고서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매도 시점을 좀 놓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떨어졌을 때 이거 악재가 터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빨리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죠. 보통 개인들이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과감할 때는 빨리 잘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추가적인 하락을 막는 건데 요거 떨어졌을 때 손절을 못 하느냐 못 하느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나는 것보다도 더 실력자예요. 가다가 분명히 지지받고선 가는 자리였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못 가는구나. 그리고 과감하게 딱 잘라야 돼요. 그 손절 뭐 한 마이너스 10% 손절을 못 해가지고 쩔쩔 매면은 안 돼요. 결국 자를 때 빨리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마이너스 10% 자르고 플러스 20%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0%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훨씬 빠르죠. 지금 만약에 HMM을요 여기서 자르고 마이너스 10%를 됐는데 마이너스 10% 된 지 지금 한 달 훨씬 더 지났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에 플러스 20%를 뭐 요즘 잘 나가는 종목 쪽으로 했으면 훨씬 더 빨리 복구를 하고선 또 남죠. 근데 지금 떨어져서 질질질질 거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잘라야 될 타이밍도 지났고 지금은 천상 이거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수밖에는 없어요. 수급적인 면은요 그나마 다행히 추가적인 하락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나마 지금 제법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1단 하락, 2단 하락 나오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버티게 되면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27,500원 이하로 21선이 다 밀집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씩 이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럼 반등이 나오면서 요 위에 지금 요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무지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비중이 많다. 그러면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20일선은 다 이제 메꿨으니까 60일선 정도에서는 올라오면은 저항대가 돼서 이때가 바로 비중 축소, 일부 매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반등이 조금 나오면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면은 거기서부터는 비중을 축소시켜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더 낫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포스코요. 자, 포스코도
포스코는 이제 30만 원에 사셨어요. 30만 원에 사셨는데, 그러니까 포스코도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사셔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최근에 포스코가 계속해서 이제 이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다가 30만 원 한번 지지해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냥 여지없이 깨버렸어요.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좀 약해요. 지난번에 이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지금 집어 던지고 그래서 지금 이 대형주들은 홍주식 대형주 영상도 보셨겠지만은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수급이 쭉 들어올 때는 또 매수의 관점이고 수급이 쭉 빠져나갈 때는 오히려 또 이제 매도의 관점인데 지금은 이 수급이 지금 계속 지금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해서 최장창 이만큼 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자 이 정도 또 빠지잖아요. 또 엠벨 하단 정도 왔고 그렇게 되면요. 이제 또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포스코가요. 보면 엔벨롭 오면은 또 반등 나왔죠. 요번에 엔벨롭 찍었죠. 반등 나오기 시작했죠. 벌써. 조금 크게 볼까요? 엔벨롭을 콕 찍으니까 반등 나왔죠. 요번에도 엔벨롭 콕 찍으니까 반등 나오기 시작했죠. 벌써. 그래서 30만 원 위로는 한 번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21선에서 이제 매도예요. 21선에서. 물론 뭐 21선 돌파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법상으로는 여기까지는 일단은 먹고 그러면 30만 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비중을 갖다가 줄이시거나 이 매도 그 관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돌린 다음에 이런 대형주들요 충분히 바닥 잡고선 돌린 다음에 사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포스코는 또 하락 추세고 그렇지만 또 이제 반등이 또 나올 수는 있으니까 반등 나올 때에 반드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나서 들어오는 종목 쪽으로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뱅크요. 뱅크가요. 지금 보시면은 68,300원에 갖고 계신데요. 68,300원. 이때 사셨는데. 그죠? 이때 사셨는데 사서 일단 하락 나오고 지금 이제 출렁출렁 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 봐요. 처음에 상장했을 때의 이 상장했을 때 첫 때 이 저점 있잖아요. 시가하고 저점. 요 부분을 줄을 긋잖아요. 그러면은 딱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깬다는 얘기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가. 이게 신규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시가 저가입니다. 시가랑 당일날 만들었던 저가 부분이 요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시가를 얘가 안 깨요. 조정을 딱 보이더라도.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돼가는데 사실 지금 카카오뱅크가 사실 기관의 의무 보유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좀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상장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상장하기 전부터. 근데 이제 상장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이 수익이 나게 되니까 얘네가 이제 팔을 수 있는 자격이 이번 주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의무 보유가 이제 해제가 되면은 기관은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면 저 옛날부터 샀으니까. 옛날부터 상장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디든 아무 가격이나 팔아도 무조건 지금 수익이에요. 그러면 기관에서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겠어요? 팔고 싶죠. 그런 심리가 지금 작용해가지고선 주가가 지금 약세인 거예요. 근데 기관에서 나 안 팔 건데 나 더 살 건데 카카오뱅크 좋기 때문에 더 살 거야. 요런 액션이 좀 보여진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와요. 자, 그래서 기관에 지금 저걸 보면 와, 딱 그거에 발맞춰서 파네요. 보호예수 풀렸다 할 때부터 딱 파네. 그죠? 봐요. 연기금도 빨간색으로 쭉 들어오고 다 빨간색으로 들어오다가 딱 11월 3일부터 팔아요. 사모펀드도 그 전까지 들어오다가 팔고 다 기타 금융 팔고 금융투자 다 팔아요. 기관에서만 집중 팔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의무 보유 기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악재가 있어서 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살짝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점 안 깨고 버티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반등 한번 줄 수 있을 때에 비중을 좀 이 손실을 좀 축소시켜서 지금보다는 반등이 좀 더 나오면은 손실이 줄어들면은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매도의 관점으로 보고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빨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또 어려운 종목들, 또 이 매도 시점이라든지 또 이 종목 팔아야 될지 아니면 또 보유를 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못다한 종목들 개별적으로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